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임재훈의 논차나 임재훈 TV에서는 6.13 지방선거, 그죠? 6.13 지방선거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6.13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6.13 지방선거가 일단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그죠? 판도를 흔들었고 민심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저희 TV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라고 그러는 큰 정치 행사가 끝났고, 그렇다면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청운당 역학 얘기라고 그러는 방송을 통해서 사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주 방송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틀렸으니까. 틀린 사람은 말이 없어야죠. 그리고 천명이 저에게 사주방송 쓸데없는 사주방송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임재훈의 논천이라고 하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6.13 지방선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초단체장 226곳 중에서 151곳 66.8%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일단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서울시라고 그러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1,000만 유권자가 있죠. 1,000만 가까운 유권자가 있고, 그것은 그 유권자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전국 팔도의 모든 성향을 가진, 지방마다 각각의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말이 서울말이 표준이 되듯이 이 선거 성향도 서울에서 보여준 이 선거 성향이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을 보면 이제 박원순 후보가 52.8%, 그 다음에 김문수 23.3%, 안철수 19.6% 이렇게 얻었는데, 일단은 제가 안철수 씨를 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선거가 시작될 때에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선거 운동을 잘 한다면 안철수 씨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선거 운동을 잘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 안철수라고 그러는 이 두 정치 세력이 선거운동,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는 그 선거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실책을 했는가 라는 것을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박원순 씨가 52.8%를 얻었습니다. 박원순 씨. 김문수, 안 52.8, 23.3%, 19.6% 얻었네요. 각 퍼센트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게 두 사람이 합쳐도 4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42.9%밖에. 이 52.8%에 무려 10%를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했냐면은, 지금 김문수 씨하고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라고 그러는 그 고정된 그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단결시키느냐. 여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후보 단일화라는 게 뭐죠? 고정된 그 정치 세력을 그대로 분리시키지 않고 단결시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안철수 씨가 왜 떨어졌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김문수 씨에게, 김문수 자유한국당한테 말려들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 오늘 그 낙선 소감을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덕의 소치라고. 그래요. 분명히 부덕의 소치입니다. 왜? 선거운동을 잘하면이라고 그러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듯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씨한테 말려들었다는 얘기죠. 말려들었다는 얘기죠. 자, 서울 시민은 이 정치 세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파면 우파. 이 우파가 있습니다. 이 우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고정되어가지고 이 좌파를 대항해야 된다라는데 의견 일치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은 분명하게 뭔가 새로운 서울 시민의 그 미래와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외부 서울시 외에 다시 말해 세계가 변하고 있고 미국이 변하고 있고 중국이 변하고 있고 북한이 변하고 있고 어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에 이렇게 고착되어진 그들의 사상 그 이데올로기에 꽉 잡혀 있는 그런 우파들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져 있다라고 유권자들 그들은 판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미 한 수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중간에 꿈과 희망을 줘라. 그럼 단일화 논의라든지 그따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서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 무언가를 펼쳐낼 때만이 이 안철수라는 왜 김문수 씨라고 그런 거는 이미 이데올로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 머리가 콘크리트란 말이죠. 응? 그래서 이 가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이 안철수라고 그러는 사람이 좀 뭐가 있다면은 가정이죠. 이 사람은 경북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안철수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좀 뭔가 희망이 있고 그렇다면은 꿈과 희망을 서울 시민에게 보여줘야죠. 그죠? 그런데 무슨 짓을 했죠? 이 김문수 씨랑 같이 뭐 단일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한참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정된 이 우파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합쳐서 박원순 씨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맞다나 수성하는 거죠. 이미 져 있는 거죠. 이미 그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조직 선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표의 그 중간 계층이 없을 때에 그 단일화라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인데. 이 선거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이 정치판에서 조금 이 어떤 조금 무한 우리 안철수 씨 한마디로 김문수 씨한테 당했잖아요.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요 결과로 나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 결과가 났죠. 42.9%. 42.9%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국 득표율을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 50.57%고, 자한당이 26.35%고, 바른당이 7.09%입니다. 이거 합쳐봤자 33.4%, 더불어민주당이 50.57%란 말이죠. 그래도 이 42.9%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법 많이 얻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에서 이 김문수 씨가 얻은 이
23.23%는 자유한국당이 전국 그 지지율 26.35%보다도 모자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의 그 득표율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국적인 평균치와 많거나 유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7.09%란 말이죠. 그런데 19.6%라고 그러는, 그래도 자신이 가져온 표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이 42.9%까지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씨의 이 안타까운 그것은 전번에도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참 안타까운 이 행동을 했죠. 안 보는 보수다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지지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중국의 사드에 대한 어떤 그 제재가 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물쩍 긍정하는 듯 마는 듯 넘어갔습니다. 그 이슈를 피하려고. 그런데 이 안철수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담하게 거기에 맞서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기에 같이 편성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미 표가 확 떨어졌어요. 표가 안 떨어졌다고? 아마 23.3%를 줬던, 다시 말해서 26.35% 이 자유한국당 적극적 지지자는 내 얘기에 분명히 반박할 겁니다. 그 얘기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그것이 득표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그 얘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안철수 씨가 이미 그 바람을 타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이 인기도는 거기서 추락해버렸어요. 거기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부영 넘어가는 그 전략이 왜 그 전략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드 문제, 그 문제를 하고 중국과의 대립과 전쟁, 투쟁, 중국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자주권 발동, 그러면서 한반도 분위기를 급격하게 이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그 바람에 그 바람에 편성한 것이 중요한 실책이라는 얘기죠. 왜 실책이었냐? 자, 지금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라는 얘기죠. 현재의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75. 몇 프로입니다. 75.1%인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번 득표에서 이 득표 얻은 게 얼마냐면은 55.7%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죠?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자, 1년간 1년간 자치를 한번 봅시다. 뭘 잘했죠? 적폐청산 잘했다고? 아니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대변혁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변혁기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을 예를 든다면 조갑지 TV 같은 데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의 변화가 흉인지 길인지는 아직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흉인지 길인지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단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고 뭔가를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평화 자체만 하더라도, 이 평화라고 그러는 이 바람 자체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적인 안락감, 평안감, 그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신문이라든지 등등이 얘기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등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경제적인 실책을 무하고 있다고. 아무리 이 얘기한다도 경제적인 그것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6.12 그 회담과 지금 남북 화해 무대라든지 등등과 같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 훈풍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상승 효과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치게 만든다는 얘기죠. 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자한당, 자유한국당이 얼마죠? 26.35% 얻었죠? 이거 바른미래당 빠집니다. 그쪽에. 바른미래당은 대단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혁적이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이 안철수 씨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는 이 얘기를 저는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구도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자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평화 무드라고 그러는 이 자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밀고 나가고 있는 이 물결, 이 역사의 물결이 홍수와 같이 밀어닥친단 말이죠. 예? 홍수와 같이 밀어닥친다고 자유한국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와 같이 이 밀어닥치는 이 물결은 제방을 만들어서 이 물결을 조정해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게 홍수가 아니라 홍풍, 봄바람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예? 국민이 늘 체감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한 이 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한들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과거의 이데올로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국민과 그들과의 현실감의 괴리를 지금 만들고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과거의 행동 모든 것을 돌이켜봤을 때 엄청나게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그들의 주장은 요즘 좀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쟁과 이 깡다구, 이 남북 대립,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더 전쟁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투쟁적이어야 되고, 남북관계가 싸워야 되고, 라는 걸 주장했죠. 자, 전쟁을 주장하고 다 그런 걸 다 좋습니다. 전쟁을 주장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신날지 몰라요. 예? 신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주눅이 들고 이 남북 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되는 그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와 압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였냐는 것은 자체는 지금 바로 6.13 이 지방선거로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혹 저는 얘기할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평화 노름에 같이 덩달아 춤춘다. 춤추든 어떻든 간에 그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현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온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기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것을 가지고 현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표로 말해준단 말이죠. 지금 봄이라고 국민이 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머지않아서 겨울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죠. 국민들의 그 힘과 노력에 의하면 봄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 현실의 이 진행 상황이 뭐냐라는 것이고, 현실의 이 진행 상황에서 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은 겨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이 자유한국당 뭐 등등 이 양반들은 겨울로 가는 것만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방향성만. 겨울로 가는 방향성만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방향성에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같이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선거운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씨. 저거에게. 그래, 서울시장을 하는데,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은 거의 이 공짜 먹었죠. 공짜 먹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안철수라는 사람이 과거의 그 어떤, 2017년에 이거, 한반도 이거 냉전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정 지지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새 단결, 새를 쪼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분열 안 되고 단결시켜가지고, 단결만 시키면 박원순을 깰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박원순 씨는 뭘 했죠?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폼페오,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싱가포르라는 장소에서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바람에 같이 그냥 저 솔개 있지, 그죠? 독수리가 그 창공에 올라가서 이 고공에 올라가서 이 상승기류를 타면서 그냥 날개짓을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저절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 이들료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었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씨에게, 자신이 덕이 부족했다고. 그게 덕이 부족한 게 맞지요. 예? 꿈과 서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선거 운동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문수 씨가 내가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합디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서울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면 뭐합니까? 예? 이 임재훈이라는 유튜버라도 좀 보고 선거운동이라도 좀 깨우치세요. 깨우쳐가지고 제대로 했었다면은 그런 결과 안 나오지요. 서울시내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 세대들 유권자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뭐죠? 지금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희망을 달아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유세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자연적으로 따라오죠. 그죠? 이상한 굿 아이디어 하나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한다? 그거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철수 씨, 참 내가 볼 때 참 많이 안타깝던데, 예? 그래서 졌어요. 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죠? 야권발 개편 그러면서 정치 판도 개편 그러면서 중간지대는 없다. 뭉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한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당하고 합치자. 못 뭉쳐서 분열되어 가지고 졌다. 그 분열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분열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노선, 변화, 국민이 시대의 요구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을 해야 되죠. 예? 국민들에게 말맞다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한반도에는 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부는가? 트럼프 바람이 불고 있죠.
트럼프 발. 이 발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그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2017년 주장은 그랬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가 아니고 압력과 제재, 군사적 대치, 이 길로 치달았다는 얘기죠. 이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강하게 해야 평화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강하게 하면은 평화가 올 것인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평화는 평화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의 길을 가야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가 문제가, 이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군사적 압력과 제재 이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게 이것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봤다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미국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 압력 대치 제재 이것만 가지고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 군사 압력 제재라고 그러는 이 강력한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여기에 대화를 통해서 물꼬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그 자체 가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겠죠. 그것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70년간의 현실적 이 과학적인 검증을 어떻게 부정할 거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부정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부정 못하죠.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념에 쌓여 있고 관념에 쌓여 있고 현실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한쪽만 쳐다보면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절벽인지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거기서 계속 밀고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 누구냐면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무슨 평화적인 메시지를 냈고 무슨 그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 이것을 자체를 트럼프가 깨버렸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트럼프가 깨버렸어요. 도저히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과 같이 남한 내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자유한국당 어떤 이 정치 세력들과 같이 70년간을 하고 그렇게 제재와 압력 그것만을 가지고 믿고 여기에 정치 세력을 키워서 여기서 누르는 그 방식, 남한의 정치 세력을 키워서 북한을 누르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 방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게 해도 좋다면.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했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그러는 트럼프의 선언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 속에서 옛날 그 과거의 생각의 한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결집하고 뭐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뒤에서 발을 빼버렸냐?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빼버렸어요. 도저히 당신들하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퍼스트, 그죠? 미국이 가장 먼저고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 관점을 이것에 대한 계산기를 투겨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노선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근데 마침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트럼프,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자, 이 거대한 이 한반도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요번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패했죠. 대패 아주 박살나버렸죠. 그 박살낸 국민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갑제 TV에 나오듯이 그것이 낭떠러지고 그것이 절벽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 한다 하더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이 봄바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봄바람이래.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낭떠러지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이 하늘로 성천하는 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상한 비행기로 보잉기를 타고 높은 하늘을 나르는 어떤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유스러운 이상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은 그만한 이 5천만 국민들은 그만한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문제는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13 이 선거, 이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끝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차후의 정치의 어떤 지도, 자한당의 자유한국당의 주저앉은 몰락을 아직도 그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뭉치자, 문재인 빨갱이, 그들이 뭘 어떻게 한다라고 자체 안경 속에 색깔로운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은요, 국민들은 그 세력들에게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기여를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세력에도 맡기고 싶겠죠. 그러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면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2017년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예? 2017년 되돌아가면은 미국이 보호해 줍니까? 미국 보호 안 해줘요. 이미 끝났어요. 미국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끈이 떨어져 버렸는데, 예? 내가 이렇게 지금 옛날부터 저는 한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 버리면은 이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계철선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누차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인계철선 끊어져요. 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것과 변화를 통해서 이 5천만 국민의 힘을 단결시켜야 되는 어떤 무언가가 정치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북한한테 먹히죠. 예? 5천만의 이익을 절대 보장할 수 없죠. 할 수 없다면 5천만은 당연히 그 정치 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허경영 씨가, 예? 허경영 씨가 4년, 5년 후에 대통령이 될런지, 예? 이건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 누가 나설는지 뭐,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일어나고 있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올런지, 뭐 어떻게 알 수도 없죠. 예? 이 변화를 국민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잘못된 생각, 이미 미국의 이익 추구가 그 방향성을 틀고 있는 이상은 과거의 이데올로기, 그죠? 그 과거의 그 관점의 이 도가니, 틀 속에서 무슨 도가니냐? 김문수, 안철수라는 사람이, 박원순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에게 대항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그러는 이 한계 속에 있는 이 정치 이념에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변해야 되죠. 쉽게 해서 잘 변해야 됩니다. 잘 변해야 되죠.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그 단결 그러면서 뭐 하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때 뭘 생겨야 됩니까? 이치를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치와 새로운 정치론, 그죠? 정치 이론, 새로운 비전, 대한민국의 앞길, 나아갈 길, 여기에 개방적으로 이념의 잣대로 문제를 보질 않고 지금까지 엉터리 잘못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전부 반성해야 되죠. 예?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의 그 경악스러운 그 성명서 발표 과정을 지켜보고 놀래 자빠지는 그러한 우매했던 우리들의 그 정치 생각과 대한민국 정치 관점을 탁 틀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희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얘기는 거듭 얘기하자면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없는 얘기죠.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5천만의 국민들이 대단히 효율적인 정치 세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그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 한반도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심각한 또 개방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죠. 6.12 싱가포르 회담의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집단 모두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충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반역이죠. 그죠? 말 맞다나, 김정은, 첩자든지 간첩이든지 그렇겠죠. 그죠? 대단히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건가, 이 변화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이 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과제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12 회담은. 맞죠? 만약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실 때 추천 그리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